정보 내신서 작성은 개별 교사가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신서를 교사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 담당자이신 온감 선생님께서 대리로 작성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내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신서 대리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서 대리 작성 탭을 클릭하시면 윗부분에 정보 개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첨가한 정보가 올해 연도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교사 이름을 여기에서 검색하고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교사 이름을 검색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정보 내신서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래 버튼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 내신서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정보 내신서 등록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정보 기본사항, 가산점, 현임교 근무 연수, 근무 희망지 4개의 탭이 보여지시는데 이것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기본사항은 조회만 되고 입력하는 사항은 없고요. 여기에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의 개인 나이스를 수정하신 다음에 인사 기본사항 가져오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여지시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새롭게 바뀐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된 그 교사의 나이스 정보는 나중에 인사 추기 기간에 공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 탭은 여기 보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고 현임교 근무 연수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되고 근무 희망지 이 경우에 특히 내신서를 대리로 작성해 주시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데요. 첨가한 정보의 경우 지역교육청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교육청 등록이 정보 이동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지가 기록된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입력하는 내용들을 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점을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고 가산점, 가산구분 항목에서 표창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쭉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찾기를 눌러보면 나이스에 기록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산 항목을 선택할 건데요. 이 선택 항목에 보면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첨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교육감 이상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육장 표창은 사용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부부공무원은 선택하셔서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업무에서는 가산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부분 유치원의 업무 가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방과 후 과정 담당교사, 부장교사의 경우에는 몇 년도에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2018년도 이후이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는데 지역 가산점을 받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부장교사 가산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고 지역 공단 점수를 받으시는 유치원은 부장교사의 경우에는 부장교사 가산점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통합학급 해당되고 그리고 통합학급도 마찬가지로 가불병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것을 입력하시는 그 기간의 단위는 1년 단위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첨가정보 서류를 제출하는 것 중에 엑셀 파일로 통합경력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와 같이 1년 단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방과 후 가정반을 여기 기간 설정해서 입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장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주의하실 사항은 통합경력 증명서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청간정보 통합경력증명서. 전임교가 아마 올해 해당되는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그 전임교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반한 경우만 여기에서 적어주시고, 이거를 작성해 주실 때 인사구역을 잘 적지 않는 유치원이 많으세요. 그런데 잘 적어주셔야지. 특히 전임교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임교가 을지였는지 갑지였는지에 따라서 또 지역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을인지 잘 작성해 주시고, 부장, 지역 가산점 제외, 방과 후 담당, 연 단위로 작성해 주세요. 통합학급, 혁신유치원, 그 다음에 다문화 특별학급 점수를 받으시는 유치원이 있는데, 관내 전보의 경우에는 시흥의 경우 다문화 특별학급 통합 담당 교사도 점수가 있는데요. 이 청간 전보에서는 담임 교사만 점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과 일치하게 연 단위로 잘 작성해 주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부분 지역 가산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 가산점은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흥 가온 유치원의 경우에는 을구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시흥 가온 유치원 입력해 주시고, 기간은 이 선생님이 왔던 해 2021년도 9월 1일자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근무를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가산점 목록을 보니까 방과 후 담당, 을구역, 이 자동으로 평점점은 계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임교 근무 연수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있으신 선생님은 유예 기간을 여기에서 입력해 주시고, 또 휴직이나 그 다른 파견 기간이 있으시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그 사유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희망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무 희망지는 등록하시면 여기 지역교육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명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목록에 두 가지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순위별로 쓰셔야 되는데, 만기가 아닐 경우에는 희망 순위를 하나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 내신서 출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별 정보 내신 카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산점에서 입력했던 내용 방과 후 과정 3개월이 입력이 되었고요. 이 소개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세요. 지역 가산으로 을지 지역 반영된 거 보실 수 있죠. 항상 소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무 연수에서 현임교 점수, 가산 점수, 그래서 전보 총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보 유형도 일반이 맞는지 11조 1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희망지역, 그리고 전임교는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구역 근무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선생님이 저희 을지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시면 지금은 제가 여기 흰색으로 가려져 있는데 원래는 교사 성명, 생활 근거지 다 나옵니다. 나오는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전보 내신 카드를 작년에는 나이스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로 따로 저장해서 출력했었는데 올해는 반드시 나이스에서 출력하시고 따로 저장해서 엑셀에서 출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로 이 내신서를 전송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나이스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